감사합니다. 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시험 보고 나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소문이 났는데요. 어렵지는 않았고요. 근데 뭐냐면은 아이들한테 버거웠어요, 문제가. 그래서 그거를 극복을 한 친구들하고 하지 못한 친구들이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좀 제가 포인트를 집어서 도대체 우리 애가 왜 어렵다고 했는지 그거 아시고 싶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다 포커스를 좀 맞춰서 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출제 그 맥락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어렵다고 했는지 그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뭔지 그거를 먼저 분석을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뀐 점이 작년에는요. 물리하고 지학이 1학기 중간고사에 시험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화학하고 생명만 봤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이 화학하고 생명만 시험 범위이다 보니까 시험 범위가 적었어요. 그래서 요 두 개에다 집중해서 친구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요. 문항수도요. 그때는 선택형이 22문항에다가 서술형이 3문항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이 이 3문항이요. 새끼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서술형 1에 한 문제 나오고 2에 한 문제 나오고 그러니까 서술형 3개면은 그냥 3문제만 딱 나왔던 거예요. 근데 올해 상황이 바뀐 게요. 불화생지가 다 들어갔는데 이제 개편이 그러니까 개정교육과정이 됐잖아요. 개정교육과정에 새로 들어간 부분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개정돼 가지고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생긴 부분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첫 번째 이유가.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들어가면서 총문항이 늘어났죠. 29문항이 됐는데 단답형이라는 것도 생기고 서술형 네문항이 들어간데 이 서술형 네문항에 새끼 문제가 두세 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개가 아닌 거의 10개인 거예요. 아이들이 시간이 모자라갖고 너무 힘들었대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요 과학의 기초 요 부분이 처음에 이제 지금 처음 개정돼 가지고 처음 들어간 부분이니까 족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에서 이미 보인고에서 출제가 돼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출제할까 하고서 조금 들여다보고 싶잖아요. 없는 거.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깜깜이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시험지를 딱 오픈해 보니까 이게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거기서 첫 번째 친구들이 멘탈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느껴진 건데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문항수도 늘어나 그다음에 족보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너무 힘들게 느껴졌던 거죠. 그거를요 좀 제가 들여다 보실 수 있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단 제가 그 뭐야 예상 1등급 컷을 정했는데요. 조금 높게 정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근거가요 두 가지 근거로 잡았던 게요. 저희 그러니까 저랑 같이 수업 들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의 네, 그 점수를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친구들은 못 봤다고 점수가 낮다고 생각하지만 극상위권은 또 있잖아요. 근데 그 극상위권 친구들의 점수를 따져보니까 이 밑으로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그다음에 두 번째, 작년에 10등 10% 등급 컷이 약 55.7 이쪽이었어요. 55.2, 55.7. 제가 전 집단을 그러니까 모집단으로 다 갖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 2등급권 친구 중에 점수가 가장 낮은 친구가 55.7점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92.83점이 나오는데 그때는 문제가 좀 쉬웠고 문항수가 좀 적었기 때문에 이거보다 살짝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92에서 91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서술형에서 점수가 어떻게 깎일 거냐 지금 그 상황이지 자체점 결과로는 아마 92점에서 줄을 세워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보통은 이렇게 10% 정도 컷을 하면은 90점대 초반에서 과학 같은 경우에는 90점대 초반에서 이 10% 정도의 학생들이 모이게 되도록 선생님들이 난이도 조절을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좀 넘친다. 예를 들어서 좀 이게 폰을 좀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 수행 평가에서 깎고요. 그 다음에 그 서답형에서 좀 깎고요. 하면서 선생님들이 메이크업이 가능. 그래서 아마 90점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텐데 현재로서 가채점 결과로서는 92점 정도 정확하진 않고요. 어쨌든 한 뭐 94 뭐 이렇게까지 올라갈 것 같진 않고요. 80점대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제가 좀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등급 결정 문제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도대체 우리 아이가 왜 힘들었냐. 근데 첫 번째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그 초평을 쓰고요. 출제 경향 포인트를 좀 잡아드렸는데요. 몇 가지는 그냥 어머님들께 아버님들께서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 아이가 어렵다고 생각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출제 방향 3. 수학 문항 위주의 출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정됐죠. 그러니까 족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서 참조를 할 만한 자료가 없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이 지금 이거 물리 문제인데요. 이게 선생님 창작하신 문항이에요. 그 어디에도 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 갖고 있는 문제예요, 이게. 그런데 이 그림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은 교과서에 이렇게 교과서 있으면 날개에 요만하게 들어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근데 제가 이걸 봤어요. 제가 이 그림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에 보면은 원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원운동에 관련된 얘기가 분명히 하나 나오겠다 싶어갖고 실전 모의고사 3회에다가 원운동 이거를 마지막에 넣어가지고 친구한테 시험을 보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최선이었죠. 구심력, 원운동 해가지고 요 중심 쪽으로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거를 썼는데 그냥 요거 쓸 걸 그랬나 봐요. 예. 그냥 요 그림 봤는데 그냥 요걸로 문제 낼 걸 그랬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 구심력으로 이렇게 하는 거 요거 가르쳐 줬는데 그거는 애들이 맞췄대요. 근데 엉뚱한 거 틀려갖고 왔어요. 중력이 다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중력이 계속 바뀐다. 거기서 다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요 선택형 8번은 요 선생님이 창작하신 문항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디 뭐 족보닷컴 뭐 아니면 모의고사 기출문제 그거 어디에도 없는 문제예요. 이거 올해 처음 태어난 문제여가지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렵다. 이거 처음 본다. 낯설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게 그 생명 선생님이 지구과학 파트를 특별하게 여기를 이제 가르쳤었었는데 이 선생님이요. 좀 뭐랄까 좀 낚시를 심하게 하셨습니다. 낚시를 왜 심하게 하셨느냐면요. 저랑 이제 요거는 수업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복사슬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요 내용이 없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복사슬이라고 써 있는 요거에 대한 이게 이제 그 개념서 그리고 이거 이제 전공 지구과학에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보는 자료예요, 이게. 요거를 이제 제가 가지고 친구들하고 공부를 했는데요. 요거를요. 이렇게 복사술 구조에는 규소 대 산소의 비가 1대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정답이 1대 3이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다 다해서 만든이라는 단서를 붙였어요. 우리 친구도 이걸 못 읽은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 복사슬 이 광물은요. 이렇게 무한대로 연결돼 있고 이렇게 무한대로 연결돼 있고 무한대로 연결돼 있고 무한대로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여기를 자른 거예요. 요만큼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만큼에 들어있는 비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비가 살짝 달라지게 돼서 요 다해서 만든이라는 요거를 우리 친구들이 못 읽은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치사한 낚시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친구들이 15번에 다 틀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요 15번은 틀리고 들어가는 걸로 애들이 약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등급 결정 문제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거는 이제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내실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수능 스타트라고 하는 부교재에 들어가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이제 이진법을 이용해서 바코드를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디지털의 그런 개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개정돼 가지고 들어온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이 수능 스타트에 있는 요 자료를 가지고 실전 모의고사에다가 1회로 냈거든요.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디지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줄 알았죠. 교과서에도 그렇게 실었으니까.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0.111 써 있잖아요. 0111 요거 구하는 게 문제였었어요. 요거를 구하는 거. 근데 이게 이진법을 계산하는 거라서 중학교 때 배우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학 선생이 아니어서 요 숫자를 쓰는 게 이게 문제여가지고 친구들이 놀랬을 것 같아요. 이게 바코드를 제작하는 방법.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를 냈죠. 보면은 뭐 컴퓨터를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적합한 신호의 형태다. 뭐 저장에 필요한 용량이 적다.
물론 저장에 필요한 용량이 적다는 적중을 했어요, 제가. 근데 문제는 요걸 적중을 못했습니다. 가는 0.1, 0111이다. 이거는 수학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친구들이 다행히 계산을 해냈으면 맞았을 텐데 요 두 개는 변별해낼 수 있었지만 요거를 변별할 수 없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0112 이것까지 제가 참 이거를 네, 적중하기에는 제가 각두를 타야 되나 이거 네. 그래서 요거 용량이 작다. 요거까지는 제가 어떻게 해봤거든요. 용량이 적다. 근데 요거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진법을 계산을 한 친구들은 이 문제를 맞췄고요. 못한 친구들은 이제 틀렸고 해서 이 세 개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세 개가 제일 문제가 됐어요라고 하는 문제가 요 세 개입니다. 요게 그래서 요 세 개가 이제 뭐 킬러 비슷하게 갔을 텐데 그럼 요거 세 개 틀리고 다 맞았으면 그래도 90 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0%대에서 친구들이 여기서 등급을 그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근데 이것만 또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말 때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를 이제 앞으로 할 친구들 이 친구들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하는 과정 중에 희망을 본 것이요. 첫 번째 선생님이요. 교과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탈탈 털었어요. 이게 제가 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게 탈탈 턴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거 요거를요 애들한테 통으로 암기를 시키려고 실전 모의고사에다가 이렇게 넣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압력하고 힘하고 3번 4번하고 쏙 빼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교과서를 열심히 읽혔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교과서에서 나온 요 두 개에 요게 서술형에 하나 나왔으니까 기말에서도 교과서에 있는 거 놓치지 않고 이제 시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거는요 생명 선생님이 그 되게 프라이드가 있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원래 이 그림 이게 원래 보인고에서 기출된 거거든요. 이게 원래 생투에 있는 생투에 있는 그림. 생투 통합과학 그림이 아니에요. 생투에 있는 그림인데 제가 느낌이 싸해가지고 생투에 있는 거를 미리 뽑아서 친구들한테 시험 전날 실전 모의고사 전전날이죠. 시험 실전 모의고사 2회 서술형에다 요거를 풀렸어요. 그 그림이 비슷하게 나왔죠. 근데 문제가 RNA에 있는 당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서술하시오를 쓰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당의 명칭을 작성하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그래서 되게 다행이었죠. 이게 생투 거의 그림을 선생님이 두 문제를 내셨거든요. 생투 문제를 두 문제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옛날 생투.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서술형으로 나오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객관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어머님들 보시기 편하게 여기다가 그 나온 거 보잉고에서 출제된 거랑 저랑 같이 공부한 거 옆에 같이 병행해가지고 어떻게 출제됐는지 어떤 식으로 그게 학생들이 공부에 직접 연결이 됐는지를 제가 여기다 좀 넣어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요. 이거는요 진짜 나올 줄 몰랐거든요. 이거는 워크북에 있는 그림 이게 문제인데요. 이 워크북에 있는 이 문제를요. 연필을 지우개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나오긴 했어요. 제가 지우개까지 맞추진 못했고요. 연필로 맞췄습니다. 연필로 지우개로 바꾸셔가지고 여기 지우개 길이를 쓰고 특정 도구의 눈금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눈금을 읽는지 서술하는 거 이렇게 보여줬어요. 10등분해서 읽어야 해 이렇게 이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친구들이 많이 맞췄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저는요 막 되게 어려웠다고 그러는데 이제 저한테 문자가 온 친구들은요 다 아는 문제인데 낚였어요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두 번째 많았고요. 기말 때 잘할게요. 이게 세 번째로 많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다른 학원 잘 모르겠고요. 저랑 같이 지금 있는 친구는요. 저랑 두 반 했거든요. 중간고사 때. 근데 두 반 다 통틀어가지고 80점대가 그러니까 80점 이상이 거의 한 80% 정도. 두 반 합쳐 지금 두 반 합쳐서 40 몇 명 됐는데 그냥 30명 가량의 80점대 다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그 친구들이 기말고사 때 2를 갈고 있어요. 네, 90점대로 뒤집어가지고 1등급 10% 안에 들어가겠다고 지금 아주 막 준비를 막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기말 때도 이렇게 준비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이 바뀌면요 무조건 교과서입니다.
제가 교육과정을 세 번 바뀌었거든요. 제가 강사가 되고 나서 세 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육과정 바뀔 때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자사고가 미달 사태가 나고요. 교육과정이 바뀌면. 예. 근데 보이는 다행히 안 바뀌었죠. 안 됐죠. 다행히 하고 다 괜찮았었는데 첫 번째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독보가 없으니까 교과서에서 엄청 많이 내시고요. 그다음에 부교재를 원래 채택을 안 하시는데 이번에 부교재를 채택하셔가지고 제가 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교재를 좀 많이 팠어요. 그래가지고 부교재에서 막 긁어냈어요. 어떻게 하면 애들이 이거를 잡을 수 있을까? 왜냐면 학생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교과서하고 부교재가 너무 익숙하니까 낯설지가 않아서 이렇게 보는 눈이 없어요. 그냥 그게 그거 같고 그 밥에 그 나물 같고 그러면서 이렇게 새롭게 봐주는 그런 시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봐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기말고사 때는 이제 감 잡았으니까요.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진짜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친구들 칭찬합시다 시간이에요. 왜냐면요, 우리 친구요 이렇게 개고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고생을 했냐면요, 제가 요런 문제를 요렇게 주고 오답 완료될 때까지 집에 안 보냈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주간 테스트를 요거를 그대로 주간 테스트로 연결시켜서 객관식 시험 준비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걸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 몇 명 와 있는데 요거를요 서술형 문항 준비한다고 요거를 통합기를 매주 시켰어요. 그리고 요거를 안 하면 집에 안 보내주니까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노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 하느라고. 그래서 요거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서술형 시험을 봤죠. 근데 딱 이게 잘 보이시나요, 어머니? 거기 제가 넣어드렸거든요. 여기 핸드아웃에 넣어드렸는데 상당히 잘 씁니다. 이게 지금 요거 이제 암기하고 나서 한 3주차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들 지금 올해 친구들이 써낸 답변인데요. 이 굉장히 잘 씁니다. 근데 이 친구만 잘 쓴 게 아니라요. 대부분 잘 썼어요. 굉장히. 그래서 99점 받았는데 제가 그냥 준 점수가 아니고요. 막 깍딱 진짜 깎을 게 없어갖고 1점 깎아갖고 99점 준 거고요. 여기에서 요 앞에 있는 요 두 문제는 그 도인고 거기 객관식으로 문제가 바뀌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요것도 굉장히 적중해서 좋았고요.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딱 졸업하고 나서 처음 보는 이제 중간고사 대비반이었는데 한 3주 만에 적응을 다 해버려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친구들 칭찬 많이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실전형 모의고사 보는데 이렇게 100점도 나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좀 좋다. 그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상위 그룹을 1, 2등급, 그러니까 1등급 거기서부터 요 포진되어 있는 게 거의 1, 2등급 다 포진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네, 기말고사 때 완전히 밀어붙여 버리겠습니다. 저 송파관에서 다 가져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에서 마지막 날,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두 번째 주, 그러니까 직보 전전주에 제가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아까 이렇게 요거 한 거 다 싸서 나눠줬거든요. 요런 것들. 그래서 집에 가서 오답 정리하고 뭐 그렇게 하고서는 시험을 무사히 잘 봐야 됐을 텐데 지금 점수가 좀 어머님들께서 왜 이렇게 점수 애매하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기말고사 때 잘 준비해가지고 뒤집을 수 있어요. 아직 결정내가 아무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랑 그 다음에 그 서술형 평가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직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좀 점수가 낮더라도요. 밀어붙이셔야 돼요. 기말고사 때까지.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한 반 더 열었습니다. 원래 일요일 반 밤 6시 이 반이 원래 1학년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열으려고 계획을 했다가 2학년 작년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그러니까 통과를 같이 공부했던 이 녀석들이 대치동에 갔다가 다 돌아왔어요. 송파로.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그 친구들 양적 반응 해줘야 돼가지고 이 반을 살짝 빌려 썼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요 반 1학년으로 돌려주는 걸로 하고 그리고서 세 반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개강은 5월 16일부터인데요. 첫 시간부터 과제가 4개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랑 중간고사 같이 대비했었던 친구들 이제 첫 시간에 2개씩 이제 2개씩 3개씩 제가 이제 어르고 달래느라고 2개씩 3개씩 이렇게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말고사 때부터는 4개씩 200개씩 매주 나가고요. 200개씩 나간 거 숙제 안 되면은 대치동 갔다가 다시 오고 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멈추지 않고 이대로 다시 기말고사 시켜서 기말고사 또 요 리뷰 할 때 또 어머님들 초대하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